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93쪽부터 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필기 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고,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먼저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결혼, 출산 이런 것들 좀 늦어지고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고령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 다 아는 내용들 여기 나와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그래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는 이런 문제 현재 한국에서 안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조금 포스터를 보시면은 이제 그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조금 이제 그 자녀 출산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그 둘만 낳아도 이제 그 잘 살 수 있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이런 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 사회 진입과 사회 변화 이런 것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 뭐 케이팝, 그다음에 또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제 그 북한이 권력 세습 체제를 이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은 이거는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내기에 조금 힘들고 이제 그 내신 학교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만한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관련된 시험 문제는 좀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뭐 이제 국가의 조금 약간 공식적인 시험에서 내기는 조금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잘 내지는 않아요. 어쨌든 주체 사상은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 이념으로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제 그 표방하는 이런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체는 이 주체 사상은 원래 우리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이제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고 여기 이제 소련의 레닌 그다음에 또 중국의 마오쩌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런 외국의 공산주의 이념 말고 우리 북한에서만의 독특한 주체적인 공산주의 사상 하자 해가지고 한 건데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말고 우리 북한만의 이제 그 독특한 공산주의, 주체적인 공산주의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제 그 김일성이 모든 게 중심이 돼가지고 사상이 중심에 서서 좀 1인 숭배로 나아가는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이용됐고 그리고 또 주체 사상은 1972년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헌법에도 이제 그 공식적으로 표기된 이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는 3대에 걸쳐서 권력 세습을 했죠. 처음에 김일성이 이렇게 하다가 아들인 김정일한테 94년도에 죽고 나서 물려주고 권력을 그다음에 또 김정일이 죽고 나서 2011년도에는 김정은이 또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권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살펴보겠는데요. 부분적 개방 정책을 추진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갖고는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1984년도 합병법 제정하게 됩니다. 합작회사 경영법의 줄임말인데요. 외국 자본과의 합작 및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91년도에는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 요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자유무역 시장 개장, 그다음 또 자영업을 허용하는 이런 시장 경제 내용을 일부 포용하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그다음에 또 금강산 관광특구 이런 것들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그 조금 이제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개방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2쪽으로 넘어가면 남북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교과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남북 관계의 개선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 시험 문제라든지 학교 내신 시험 이런 데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이건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69년도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닉슨 독트린 요게 발표돼 가지고 그 전까지는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냉전 콜드워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심한 이제 그 눈치 싸움, 압박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69년도에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냉전 체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도 소련과 이제 그 러시아 소련과 이제 그 조금 화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남한도 북한과 좀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971년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식자 회담 이런 것들이 또 배경이 됐습니다. 내경을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 내용 요 구절이 나오면은 무조건 남북 공동 성명이다. 7.4 남북 공동 성명이다 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주문처럼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은 7.4 남북 공동 성명 박정희 대통령 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북한과 이제 그 남한 이제 그 대표가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근데 통일에 대한 원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남한의 인구 비리에 의한 총선과 북한의 남북 연방제 통일 주장이 대치돼 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제 그 좀 흐지부지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남북 한의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된 이런 이제 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된 이런 발표였다라는 거 보시고 전두환 정부 때는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약간 이제 그 선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문제지를 내기에는 조금 이제 그 부족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중에 좀 구성되는 요소로 많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또 남북 기본 합의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했었던 건데요. 남북한 정부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는데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이제 그 했었다. 어떤 대통령 때 요 발표가 있었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94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남북 교류의 진전 해가지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나오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쓰고 그리고 또 이때 현대 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소대를 이끌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화해 무드로 아주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으로 가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제 막 악수도 하고 서로 이제 만세도 하고 손 잡으면서 이제 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산가족 방문, 그다음에 또 경의선 복구, 철도죠.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 건설 합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성공단이 그래가지고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철수 막 하고 막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열리게 됩니다.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때는 채택하게 되는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좀 구체화된 내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올해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이제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 해가지고 김정은과 같이 이제 평양에서 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죠.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올해 이제 수능 시험 문제 20번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 아마 통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통일 정치에 관련해서 문제를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그 좀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정리한 내용이 중요해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도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됐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확인했다라는 거.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했고 상호 불가침 그리고 상대 인정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때 했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러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이다라는 거 보시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로 넘어가서 이제 뭐 한 번씩 쭉 보시고 사진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 사상 탑 이런 것들 한 번씩 또 눈여겨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뭐 합병법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요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모습이고요.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6쪽에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해가지고 독도 관련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역사 왜곡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독도 관련해서는 이거 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독도 관련해서 수업했을 때 이제 그 또 보여준 동영상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뭐 이제 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제 그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일본의 역사 왜곡,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그 앞선 단원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도 계속 앞선 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오늘 다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